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안화 가치 약화에 루브라, 아르헨티나 페소 급락, 탈달러와 동력 약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안화의 가치가 약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과 같이 연동이 되는 루브라와 아르헨티나의 페소가 급락하게 됩니다. 지금 위안화의 가치 약화가 이제 탈달러를 부르짖는 나라들의 통화도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바로 루브라와 아르헨티나의 페소의 급락. 브릭스에서도 이제 발목을 잡히는 형세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일단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국 대안으로 떠오른 인도가 브릭스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릭스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정책들이 다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1대1로 중국제도 2025를 통해서 이제 G1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다른 나라와 이 협력 강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벗어나야 되고 또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 특히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깃장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브라질도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위안화 가치 약화에 루브라, 아르헨티나 페소 급락, 탈달러와 동력 약화입니다. 자,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브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해드려야 돼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한 몇 분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될 것은 위안화의 가치 약화입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의 불안, 특히 중국에 있는 인민들이 수익의 75%가 그 부동산 때문에 수익을 얻었고 투자의 75%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쓰러지는 중국 경제에 따라서 위안화의 가치도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안화의 가치를 약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인민은행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이 이 역외 시장에서의 위안화 약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풀어서 위안화를 사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위안화를 스왑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소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의 루브라, 아르헨티나의 페소가 동시에 급락하면서 글로벌 탈달러화 추진 신뢰 위기가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무역 거래에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만큼 이러한 통화 가치의 절하는 반달러 운동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러시아 루브라와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제재를 받았죠. 쉬프트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이제 달러와 패권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게 되면서 선택을 했던 것은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지만 솔직히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죠.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했고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헨티나의 달러화가 너무 없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외환보유고가 부족이기 때문에 스왑 방식으로 지금 페소와 지금 위안화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보자 라고 지금 했는데 동시에 폭락을 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경제도 더 망해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통화 가치의 폭락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지금 브라질과 같은 경우 우리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의 폭락에 따른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이 먼저 해야 되고 지금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는 이것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만 잘 버티면 되는 거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고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2개월 만에 다시 인하를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만기 LPR 대출 우대금리를 3.45%로 0.1%포인트 인하를 시키면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부여를 하면 달러와 가치가 폭락을 하는데 시장의 안정성은 있죠. 시장의 안정성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 안정을 꾀한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떨어지는 환율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7월 27일 7.27 위안대로 달러당 7.27 위안대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7.3495 위안까지 올랐죠. 이 올랐다라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달러를 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루브라. 서방의 견제 및 위안화의 하락으로 달러당 1센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 초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난주에 22%의 하락. 중국 위안화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위안화로 지금 다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지금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서 탈달러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은 뭐냐면 결국 탈달러를 하지 못할 것이다. 탈달러를 하려고 하면 이 시중에 위안화를 충분히 뿌려야 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위안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나라들이 다 위안화를 외환보유고로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동조돼서 시장에 확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라고 일단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자, 데일리 FX의 시장 전문가인 자인 바우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 루브라, 아르헨티나 페소와의 하락과 변동성은 탈달러화에 대한 도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할 것. 그리고 이들 국가가 자국 통화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 우위에 맞서기 위한 방법에 의구심을 제기할 것. 결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화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본위제에서 벗어난 이후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동적인 통화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언급된 나라들은 자국 통화로 무역을 늘리는 것 외에 탈달러화로 위한 명확한 경로에 대해 합의하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지금 중국 중심의 위안화로 인한 무역 이 자체가 이제 흔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자주 흔들리고 뚝뚝뚝뚝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이걸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부담감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달러의 강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외화라는 사실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달러화를 가지고 유통을 하면 그 자국 통화로 바꿔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이 외환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달러화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국제통화기금인 IMF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는 달러이다. 나머지를 지금 다른 걸로 변환을 할 수 있지만 60%라는 것은 그 어떤 통화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탈달러에 노력했던 나라들입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무역 80%를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지금 위안화 받은 거 있잖아요. 위안화 받은 것을 시중에 유통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시중에 유통하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는 괜찮은데 유통하지 말고 이것을 달러로 바꿔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르헨티나. 극심한 달러 부족에 시중은행이 위안화의 계좌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위안화가 넥스트 달러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거죠. 달달러 운동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노벨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러화는 과대 광고이다.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절대로 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과장 광고일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중국 위안화가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할 것에 대한 추측조차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위안화가 달러화를 능가하고 달러와 넥스 달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위안화의 그 가치 하락, 위안화가 가치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서 위안화와 같이 연동돼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경제가 더 쑥대밭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탈달러는 당분간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특히 브릭스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